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2번부터 하죠. 정기적 문제 12번. 균일한 정기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균일한 정기장.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면은 힘, 장, 에너지, 포텐셜. 그래서 이제 여기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 네, 델타 V는 일단 요 둘 사이의 관계식은 일회정 써도 되고 또는 어이구 야 일회정을 써도 되고, 일회정을 쓰면은 비보존력의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준정적 과정이라고 가정하면은 A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한 일이냐?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인테그랄. 또는 보존력의 특징. 보존력이 1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보존력 곱하기 dr 인테그랄 그 다음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주면 된다 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델타 V도 양변을 20개로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전기장 dr이 된다. 근데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으냐면은 물리적으로는 곱하기랑 똑같다. 특히나 이제 적분하고 곱하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적분은 이제 요 전기장 자체가 변할 때,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일정할 때는 곱하기로 쓰는 거다, 수학적으로.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V는 ED라고 쓴다, 간단하게. 뭐 그런 얘기 강의 때 했었어요. 자, 이때 각각의 점 A, B, C, D에서 전위를 VA, VC, VD라고 할 때 전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전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성, 전기장의 크기랑 방향성. 크기는 뭘로 따진다 그랬죠? 촘촘대로 따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은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을 향한다. 그러니까 A랑 B가 고전위,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뭐 이런 순서겠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똑같으니까 이제 전위차도 똑같고, 그래서 정답은 VA, VB가 똑같고, 그 다음에 VC, 그 다음에 VD 라고 쓰든가, 또는 VA에서 VC를 뺀 거랑 VC에서 VD를 뺀 게 같다 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2번이네. 2번 그죠?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끝.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13번으로 넘어갈까요? 13번. 자, 그림은 대전된 두 입자가 같은 속력으로 입사를 해서 중력과 전기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기장의 방향은 중력 방향과 같다. 지금 위에 걸 A라고 그러고 밑에 걸 B라고 하면은 B는 이제 직진했죠. 근데 이제 X축, Y축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X축으로는 힘이 없어요.
Y축밖에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딱 힘평인 거죠. 힘평. 그래서 딱 mg랑 qe가 쌤쌤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네, mg보다는 qe가 더 큰 상황이다. 자, 이때 전기장의 방향만 반대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 전기장의 방향만 바꾸면은 B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mg를 받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또 q를 받겠죠, 뭐. 네, A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mg를 받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또 q를 받으니까, 그래서 둘 다 아래쪽으로 휜다. 둘 다 아래쪽으로 휘는. 그래서 3번. 네, 끝. 뭐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림은 균일한 전기장에서 전기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5지점에 입사한 대전 입자가 포무선은 역학이죠.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역학에서 배웠던 XY 나눠서 푸는 그런 문제. 이게 X, 여기 Y.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이 아래로 걸려 있으니까요. 얘가 딱 수평투사랑 원리가 똑같죠.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력 직선 운동, 두 개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등속력 직선 운동이라고 배웁니다. 일반 물리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는 자유낙하, 등가속 운동. 그래서 등공 써야죠, 등공. X축으로는 거속시 써야 되고. 자, 이때 얘가 이동할 때, OP, 그 다음에 PQ, 이렇게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걸 뭐라고 하자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을 때, 그 위치를 나타낸 그런 사진. 다중 섬광 사진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O점에서 P점까지 자유낙하를 하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다시 자유낙하를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이제 가속도는, n분의 q이다. 맞죠? 왜냐면은, 전기력이 q이니까요. 가속도는 n분의 q. 두 번째, y축으로 자유낙하를 하니까요. h는 2분의 1 gt제곱. g가 아니죠? at제곱이죠. 이때 이제 낙하비는 우리 외우라고 읽는 게 좋다 그랬죠? 1대, 그 다음에 4대, 그 다음에 9. 그죠? 제곱비죠, 제곱비. 그렇다 보니까 각 구간비는 1대, 3대, 5. 홀수비. 그죠? 그래서 제곱비와 홀수비다. 자, 이때 OP 사이의 전위차가 V일 때 PQ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쉽죠. 지금 균일한 전기장이니까요. 델타 V는 2 델타 X, Y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전기장이 균일하니까, 그럼 이제 거리차, 구간차가 전위차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구간의 차이가 1대 3대 5면 그럼 전위차도 1V, 3V, 5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Q 사이의 전위차는 3V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V는 이제 그 다음이 5V겠죠. 그래서 이게 물리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역학이 결국 전자계약에 또 적용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 다음 15번 넘어갑시다. 아이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재활용을 보려고 오는데 재활용 보리는 한 40분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확실히 명절 때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5번. 그림과는 질량 M, 전하량 Q인 물체가 길이 L인 실에 실에 매달려. 아, 장력. 장력은, 그렇죠. 자연물체도 그리는 운동방정식 쓰면 돼요. 정지. 그래서 결국 T는 mg구나. 대답하면서도 그죠? 아, 이걸 내가 왜 대답하고 있지? 대답은 하는데 박수 치니까 대답은 하는데 이걸 왜 내가 대답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죠. 자, 그림란은 전기장을 걸어줬더니만은 이제 또 흰평이 됐대요. 또 정제때. 그러면은 이제 얘도 mg. 그 다음에 이제 QE가 요 선상에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전기력은 또 요쪽이고. 그러면은 평행 사변형을 대충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QE. 그 다음에 이제 요 대각선의 길이만큼 해당하는 게 장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력은 커졌죠? 아까 이제 mg였다가요. 지금은 이제 요 대각선이니까요. 그 1의 1대 루트 3이니까, t 프라임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절반이네. 아니, 2배지, 2배. 2mg.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 가에서 장력은 더 크냐? 아니죠? 나가 더 커요. 가에서는 mg고, 나에서는 2mg고. 나에서 mg는 q보다 작으냐? 그쵸. 그림에서 바로 나오죠? 이게, 1대 루트 3이란 거 바로 나옵니다. 나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최고점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더 크냐? 그러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는 결국 이제 mjh잖아요. 그죠? mgh. 그러면은 이제 mg는 보니까 q라고 지금 했으니까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객관식에서 내가 구한 답은 답이 아니다. 시작. 출제자가 준 형태가 답이다. 그럼 mg를 q로 바꿔야 되는데 mg는 q보다 루트 3만큼 작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q라고 바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변화. 높이 변화는 이게 전체가 L인데 지금 60도면은 정확하게 2분의 1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 이제 디귿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네, 우리가 배울 때 가우스 법칙 배우고 그 다음에 전위 개념 배울 때는 힘들지 막상 문제는 별거 없어요. 자, 그림은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균일한 전기력선과 등전이 선을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옳은 것. AC는 전위가 같으냐? 이거 아까 풀었던 그 몇 번 문제 12번 맨 처음에 풀었던 1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맨 처음에 풀었던 12번 문제. 맨 처음에 풀었던 요거 12번 문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완전 똑같아요. 자, 그래서 AB가 이제 등전이죠. 근데 AC가 전위가 같으냐? 아니고. 이는 전기력선과 등전이 서는 수직하다. 이거는 그냥 뭐 원래 그 특징이죠. 지식형 문제. 생물의 식생 분진에 해당하는, 그죠?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전기장의 세기는 B, 아니죠. 이거는
전기장의 크기는 촘촘대로 따진다 그랬잖아. 방향은 고전위에서 저전을 향하고, 그죠? 같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B로 점전을 옮길 때 정기력 한일은 0이다. 별표 쳐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중력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지면, 다음에 여기가 하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움직인다는 거는 그냥 옆으로 이동한 거지, 옆으로. 그래서 이제 사과를 들고 있는데, 얘를 드는 힘은 위쪽이잖아요. mg만큼 들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김연아 선수라고 합시다. 김연아 선수가 사과를 들고 네, 스파이럴 시퀀스를 하고 있어요. 스파이럴 시퀀스. 그는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잖아요. 뭐 등속도의 원인은 관성이다. 다 하는 얘기고. 관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X축으로는 이제 힘을 전혀 주고 있지는 않고요. Y축으로만 힘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물체는 X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한 일은 mg 곱하기 s 코사인 90 해서 0 되는 거다. 얘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어쨌든 이제 전기력이 한 일은 일렉트릭 폴스가 한 일은 이제 QE 그 다음에 S 근데 코사인 90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전하 무슨 점전하냐 뭐 플러스 1쿨롱인지 마이너스 1쿨롱인지는 없지만 어쨌든 뭐 플러스 1쿨롱이라고 치면 얘가 오른쪽으로 QE를 받잖아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직각이니까요. 한 일이 없죠.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비보존력이 개입해야겠죠, 당연히.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번으로 넘어가죠. 자, 균일한 전기장. 전하라인이 같은 양전하를 움직였다. 그 P에서 Q로 가기도 하고 R에서 S로 가기도 하고, R에서 S 같은 경우는 이 등전이 선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비보존력이 개입을 하겠구나. 자, 기억 전기장의 방향은 P에서 Q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기장의 크기는 촘촘대로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은 고전위에서 저전이다. 외워야 되고, 그래서 P에서 Q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전기력이 양전하의 한 일은 가나가 같으냐. 그쵸. 한 일은 어차피 그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일은 QE 곱하기 거리 D. 근데 ED가 어차피 델타 V죠. 그래서 W는 큐브입니다. W는 큐브예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봐도 돼요. W는 큐브에 이렇게 볼 필요 없고 그냥 보존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Q 델타 V인 거지. 그럼 델타 V가 둘 다 8V에서 5V까지 마이너스 3 떨어졌죠. 그래서 3Q다 3Q. 그래서 양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은도 별표 쳐놓으시고, 그래서 옆으로 이동한 거는 여기서는 한 일이 안 들어간다. 하면 된다. 그래서 전기력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전기장 파트, 이 전기 파트, 정전기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 디귿처럼 전기력의 한 일이 얼마냐 또는 전기장의 한 일이 얼마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디귿 나를 따라 이동시켰을 때 양전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으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천히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그때 평균 속력으로 따지면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죠. 그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그래서 당연히 이제 평균 속력이 더 크죠.
예, 뭐 이건 뭐 역학 문제죠. 땡.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학을 알아야 되는구나. 역학이 중요하구나. 계속 그죠? 일회정 쓰고 있죠. 또는 뭐 보존역에 한 일 뭐 이런 거 쓰고 하고 있고. 자, 균일한 정기장이 또. 그 다음에 양으로 대전되어 있는 입자, 시험전화. 직선운동 하면서 속력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양전하고 속력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전기장이 이쪽으로 걸려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가 왼쪽이 고전이 오른쪽이 저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억, 균일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맞고,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C에서 같으냐. 그렇죠. 전기력의 크기는 Q인데 지금 여기서 균일한 전기장이다 라고 처음부터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얘는 항상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다. 그래서 등공을 쓰면 된다.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한 일. 그래서 보존력의 일은 항상, 네, 내부 그 위치 에너지 변화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또는 Q 델타 V 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전기력 곱하기 거리라고 해도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거리잖아요. 그럼 같은 전기장이고, 같다고 해야지. 네. 그래서 지금 전기력의 한 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힘 곱하기 거리. 이건 정의죠, 정의. 정의로 풀던가, 아니면 아까 계속 풀었던 거는 이제 보존력의 특징 써가지고 풀거나. 19번. 도체구가 있네. 그 다음에 과잉 전하가 Q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때 내부 전기장은 0이죠, 0. 그래서 첫 번째 특징, 표면에만 존재한다. 도체에서는 전하가 표면에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전기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전기 차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철가방 속에 집어넣으면은 핸드폰이 안 터진다.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내부 전기장이 0이다. 또는 내부의 전이차가 0이다. 즉 쉽게 말해서 등전이다. 내부는. 외워두세요. 도체 내부는 등전이다. 뭐 같은 표현입니다. 내부 전기장이 0이다. 뭐 이 말하고. 아이고. 자, 표면이 100V일 때 내부의 전위는 100V죠. 등전이니까, 그죠? 아까 방금 했죠? 네. 도체의 두 가지. 제1 특성,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내부 전기장이 0이다. 그 다음에 등전이다. 그러면 21번. 21번은 이제 화요일날 하려고 했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안 했던 건데, 이게 지금 금속구예요. 금속구면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랑 같다 그랬죠? 이게 점선 명구 중에 구껍질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표면 전위는 그냥 R분의 KQ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작은 공이 뭐 플러스 표면 전하가 플러스 10V고, 큰 공이 표면 전위가 그 플러스 20V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전선을 쫙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전하들이 이동하겠죠. 따라서 양의 시험 전하는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이동한다. 또는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Q를 받는다. 그렇게. 그래서 막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일단은 이제 오른쪽 그 큰 녀석 같은 경우는 Q가 줄죠. 그러니까 전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죠? 그러니까 Q가 줄어들면서 전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20V라고 했는데 19V, 18V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 거 작은 공 같은 경우는 Q를 받는 입장이니까 Q가 커지면서 V가 커지겠죠. 그러면 10V, 11V, 12V, 13V, 14V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그럼 전위가 뭐가 되겠어요? 같아지겠지. 소위 말해서 전위 평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V는 R분의 KQ에서 이제 V가 통제 변인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이 Q하고 R은 무슨 관계냐? 비례 관계인 거지 뭐. 그래서 Q는 R에 비례해서 이제 재배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최종 Q는 어디가 제일 많냐? 큰 놈이 커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바가지가 크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로 따지면요. 이제 밀도로 따지면은 Q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K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4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V가 지금 통제 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그마랑 R은 반비례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는 오히려 R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하량은 대충 이제 반지름이 큰 놈이 그러니까 구 자체가 크면 많이 모이긴 해요. 근데 그 촘촘한 정도로 따지면은 되게 엽기적인 게도 이 작은 공이 왜 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공이 오히려 더 촘촘하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무리하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큰 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전기력선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간격은 되게 넓죠. 전기력선 간격은. 근데 작은 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존재한다. 그 전하량은 이제 작은 공이 작은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엄청 촘촘하죠. 그래서 이게 뻗어 나가면 요 표면에서 이 촘촘대로 따지면은 이게 엄청 촘촘해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장도 얘가 표면이 훨씬 큰 거지. 원래 전기장 자체가 그 R제곱분의 KQ잖아요. 점전화처럼.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전기장 자체가 네 R에 반비례합니다. 표면 전기장이. 그래서 이제 벼락 같은 거 칠 때 어디에 치냐면은 작은 쪽에 쳐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아예 지식형으로. 도체의 특성이에요. 이제 반지름이 큰 놈이 전하를 많이 모아요. 근데 오히려 시그마는 오히려 더 반지름이 크면 더 작다라는 거. 그래서 벼락을 칠 때 어디에 치느냐? 네, 이렇게 작은 곳에 벼락이 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아침에 네, 종료하죠.